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험을 한번 해 보실까요? 셀프 서비스 가게에 가는 어떤 가정주부에게 무엇을 살 것인지 물어보십시다. 또 그 가정주부가 가게를 떠날 적에 정중하게 쇼핑백 속의 내용물을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가 전혀 몰랐던 매우 많은 제품을 산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주부는 그 추가된 구매 물품들의 구매를 정당화하기 위해 분명히 애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매자는 어떤 물건을 산 동기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설명은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주부는 외적인 기분 좋은 표현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샀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흔히 인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성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충동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매 행위들은 가격과 품질 그리고 패키징을 떠나서 특별한 이유로 가정주부들에게 선택됩니다. 재사용이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스티커나 스탬프를 모으면 보너스가 주어지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이미 미리 우선적으로 쇼핑 목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개의 가정주부들은 신뢰하고 선호하는 여러 개의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은 주부들의 확신 속에 놓여 있고 그 확신은 그 주부들을 변함없이 고무시키고 식탁 위에서 그녀들의 시선을 끌며 그 패키지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설사 이성적인 동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매 행위에 앞서 브랜드가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면 이성적인 동기는 더 이상 구매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브랜드의 반복 누적이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서 오랜 시간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패키지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용한 가격, 더 나은 품질, 더 긴 수명, 그리고 더 개선된 독특한 맛 또는 아주 경이적인 새로움 등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구매의 동기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준 높은 그래픽 디자인이나 완벽한 컬러링 콤비네이션이 구비된 패키지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패키지와 컬러는 다음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모든 구매 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매할 경우입니다. 가정부에게 쇼핑을 부탁하는 경우라든가 엄마를 위한 아이의 구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병원 의사의 권고에 따른 구매. 셋째, 경쟁 상품이 없는 구매, 즉 전매나 독점의 경우입니다. 넷째, 물건이 귀한 시장에서의 구매.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갑작스런 구매를 할 경우에는 패키지는 컬러만으로도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패키지가 레드냐 그린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품 자체도 패키지의 한 요소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품의 인상이 좋은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일단 색채에 의해서 유혹되고
또 제품에 대한 그의 의식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밀접하게 부합되는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종의 연상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